안녕하세요. 체인지 클리닉 장두열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인지 클리닉 유튜브 채널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사람들이 외모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가 어딘가요? 요즘에는 이제 눈, 코 같은 부위는 좀 개성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고요. 오히려 얼굴형 같은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얼굴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시술을 받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얼굴형 중에서도 이제 큰 얼굴을 이제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큰 얼굴 줄이기에 효과적인 수술, 작은 얼굴 만들기에 좋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얼굴이 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살이 많아서 그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살들이 이런 광대살과 여기 가운데 볼살, 그리고 턱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네, 나이가 어리고 얼굴살이 많은 유형에게 추천하는 시술이 있을까요? 처짐은 별로 없는데 정말 살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게 얼굴을 지방 흡입, 그리고 레이저 리프팅, 그리고 얼굴에 윤곽 주사, 심지어는 이제 얼굴 피부를 잘라내는 안면 거상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레이저 시술과 지방 흡입을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이저 시술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흡입은 실제적으로 지방 세포를 빼기 때문에 세포 수가 줄어들지만 레이저 시술은 세포 수보다는 세포 자체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세포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레이저 시술이나 또 지방 분해 주사, 윤곽 주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레이저가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고 레이저를 했을 경우에는 피부를 좀 밀착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반적인 지방흡입에서는 지방을 빼서 볼륨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피부를 탁 밀착시키거나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흡입과 이런 피부 레이저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시술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리프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흡입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런 경우에 살을 없애면은 좀 더 뼈가 부각돼서 얼굴이 더 커 보이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대살만 보자면은요, 광대 뼈가 있고 그 위에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광대 뼈를 치지 않고도 덮여 있는 살만 제거를 해도 얼굴형이 좀 날렵해지면서 훨씬 더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무리하게 이제 뼈를 깎는다든지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위에 살이 있는데 뼈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지지대를 없애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살들이 무너져 가지고 오히려 더 처지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늘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들이 있으면서 늘어져서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팔자주름 위에 있는 살과 또 아래 볼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물론 턱살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노화로 인해 살이 처진 유형에게 추천하는 시술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살이 별로 없는 경우하고 또 살이 많은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살이 별로 없는데 이제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흉터도 생기고 또 이제 다운타임도 좀 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제 실리프팅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좀 레이저 같은 시술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계속적인 피부 탄력의 개선을 보이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살이 있는 경우는 어떤 시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살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뭘 해도 사실 효과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 제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흡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레이저 시술이나 아니면 고주파로 리프팅을 해주는 듀얼 레이저 시술, 아니면 페이스 타이트 같은 시술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방 흡입과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지방 흡입을 권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피부 처짐이세요. 그래서 저는 얼굴 지방 흡입 후에 리프팅 시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지방 흡입 자체가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가 있지만 그런 리프팅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레이저와 이제 고주파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논문을 찾아보면은 레이저 시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방 흡입보다 한 2배 정도의 리프팅 효과가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페이스타이트 고주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 흡입의 한 4배 정도까지도 이제 좋은 리프팅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리프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윤곽 주사라고 해서 주사만 놔서 지방을 없애주는데, 저희는 초음파 윤곽 주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봐요. 초음파를 사용해서 지방세포를 좀 더 줄여주고 지방세포를 약간 감소시켜주면서도 그쪽에 리프팅 효과를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와 지방세포 감소의 효과를 보이면서 윤곽 주사를 통해서 그 지방세포를 좀 더 많이 사멸시키는 그런 시술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지방 흡입은 수술이다 보니까 시술보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 흡입 후에 흉터나 통증,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부위에 따라서 붓기와 회복 기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턱 시술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시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도 전혀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붓기도 별로 없고 회복도 아주 빠른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통증도 없나요? 예,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넙대대한 얼굴 줄이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떤 시술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한테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일지는 실제적으로 제가 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제가 환자분께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꼭 맞는 시술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 클리닉 장주열 원장, 진행자 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